20만 그릇의 자장면을 나누다 조병국. 일찌감치 중국집에서 일을 시작한 그.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어려운 친구들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. 원래 좀 마음이 열해서 그래요. 또 찾아오면 거절 못하고 뭐라도 하나 사서 먹이고 뭐 용돈이라도 좀 줘서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집에 가지가는 좀 적어지고. 급기야 친구의 보증으로 큰 빚을 떠안은 그. 생활고로 힘든 세월을 보내던 그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그렇죠. 저희 고객이었죠. 고객이었는데 가게를 하나 차려주신다고 그 약속을 하신다고 희망 가지고 빚도 다 갚고 그분 때문에 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. 그 후 자신이 받은 만큼 나누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고 자장면을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9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. 비록 짜장면 한 그릇이지만 아이들하고 이렇게 짜장면 맛있게 먹을 때 즐겁게 먹는 모습들 보면 진짜 좋아요. 마음이 흐뭇하고. 좀 더 잘 돼서 좀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. 자장면에 사랑을 담아 나누는 조병국 씨를 소개합니다. 워낙 바쁘신 분인데 오늘 괜찮으세요? 아, 예. 오늘 봉사활동 안 가세요, 짜장면? 아, 오늘은 없습니다. 지금까지 그 봉사하신 짜장면 그 그릇이 9년 동안에 20만 그릇이라고 그랬어요? 예. 그러면은 1년에 2만 그릇이 2만 넘는 그릇 거죠. 좀 넘는 거죠. 장사는 어떻게 하시고 그렇게 봉사를 그렇게 만드세요? 장사는 네. 이제 거의 직원들이 하고요. 네. 저는 그러니까 사장님은 계속 봉사 네. 다니시고 그래도 가게 잘 되시죠? 예, 잘 되고 있습니다. 네, 직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너무 고마워요. 아유, 참 따뜻하신데, 오늘 그 강연 주제가요, 착한 끝은 있다. 제가 많이 들어본 얘기긴 한데,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? 사람이 악하게 살면은 미래는 없습니다. 네. 착하게 살면 미래는 분명히 있습니다. 착하게 살면 나의 가정과 내 주위가 모두가 행복합니다. 네. 악하게 살면 내 주위가 다 힘듭니다. 선하면서 착한 마음으로 살면 미래는 틀림없이 있습니다. 그래요.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착한 끝은 좋은 결과라는 게 있지만 착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. 네, 그 말에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. 예, 맞습니다. 오늘 소중한 얘기를 같이 듣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. 안녕하세요. 조병국입니다. 이 자리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서보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니까 너무 낯이 부끄럽습니다. 남한테 주기 좋아하고 가족보다 남들을 먼저 챙기다 보니까 저한테 큰 위기가 많았습니다. 지금도 그래도 지금 이 짜장면을 대접하고 있습니다. 제가 왜 이러냐고요? 글쎄요, 저도 잘 모릅니다.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? 네. 저는 강원도에 태어나서 4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. 어머니가 저희 3남매를 데리고 서울로 이사 오셨습니다. 이사 오셔서 제일 먼저 시작하신 게 도시락 장사입니다. 그 당시에는 먹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도시락을 집에서 만들어서 시장에다 내다 파는 거였습니다. 그러면 시장에다 내다 팔고 그걸 다시 돈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좀 가게를 좀 키워서 종업원을 두고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. 그 와중에 저희는 자라는 과정이 도시락을 만들어서 옮기다 보니까 학교를 많이 옮기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학업에 취미가 없었어요. 왜냐하면 기초가 돼 있어야 되는데 기초가 전혀 없습니다. 그러다 중학교 2학년 때 자퇴원서를 어머니한테 내게끔 사정했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공부에 취미도 없고 학교 가봐야 남한테 인정도 못 받는데 차라리 장사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. 그래가지고 한 2주 정도 졸라가지고 자퇴원서를 내고 이 호텔에 요리를 배우러 들어갔습니다. 그 당시에는 중국 요리는
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. 화교들이 다 운영을 했었죠. 기술 전수를 잘 안 해줍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밖에 여러 매장을 돌아다녀야 기술을 습득할 수 있거든요. 그런 원리로 해서 여러 매장을 다니다 보니까 친구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. 친구를 만나다 보니까 또 집에 안 들어가게 되고, 그때부터 부모님 속을 새기기 시작한 거죠. 학교 안 다닌 것도 속을 많이 새겼는데, 그 후로부터 친구들 만나서 집에 들어가는 일이 거의 없어지기 시작합니다. 천천히.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. 자취방에서 소주 맞고, 친구들 모여서, 같이 놀러 다니고 뭐 하고, 그러다 보니까, 자취방에 8명이 왔는데, 먹을 게 없어가지고 라면으로 끓이려고 하니까 끓일 만한 그릇이 없어요. 그래서 바게스에다가 라면을 끓이고, 뚜껑은 뭐냐면 세스테아로. 그런 추억도 있고요. 그러다가 이제 기술을 배우고 그 와중에 집사람을 만납니다. 집사람을 만난 게, 그 자취 생활하면서 만났는데 그게 올바른 만남은 아니었습니다. 예.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, 임신을 해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러니까 부모 속을 굉장히 많이 썩였죠. 그렇게 해서 집에서 아이가 태어나고,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시면서, 식당을 차릴 수 있는 돈을 저한테 주셨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식당을 운영했어요. 근데 아니나 다를까 친구하고 동업하니 장사가 될 리가 없죠. 장사가 돼도 그 당시에는 너무 외상이 많습니다. 도자기 공장 많은 데서 운영을 했는데 그 당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전부 다들 외상입니다. 한 달, 2달 외상, 많게는 6개월까지 외상입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돈을, 음식값을 달라고 가면 그릇으로 가져가랍니다. 나중엔 그 가게를 접고 막상 돈을 다 까먹으니까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 너무 죄송해서.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노가다를 한번 해봤습니다. 그걸 한 3개월 하니까 몸이 많이 망가지더라고요.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애 데리고 집사람하고 다시 집에 들어갑니다. 집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돈에 580을 가지고 나왔는데 들어갈 때는 15만 원을 챙겨서 들어갔습니다. 나머지는 다 까먹고요. 근데 몸도 망가져서 들어가니 부모님 속은 얼마나 상했겠습니까? 그러고 나서 집에서 몸을 추스리고 다시 또 직장 생활을 시작합니다. 그전에는 조리 쪽에서 일했지만은 이제 체력이 많이 약해져서 홀 웨이터 생활을 합니다. 홀 웨이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월급보다는 팁이 많았습니다. 이 팁이 월급의 한 4, 5배 정도 돈을 벌었어요. 그 돈을 모아서 집에 전부 다 갖다 줘야 되는데 일부는 갖다 주고 일부는 친구들한테 써요. 이게 주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요. 친구가 찾아오면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찾아오는 친구는 없습니다. 거의 없어서 찾아옵니다.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랬을 때 찾아와서 손을 벌립니다. 그 당시에 5만 원, 1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. 그 돈을 선뜻 줍니다, 저는. 그런 식으로 해도 돈을 벌어서 집을 사게 됩니다. 어머니가 보증을 사줘서 은행 융자를 받고 제가 번 돈하고 해서 집을 사가지고 아이들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보증을 사달라고 합니다. 근데 그 친구가 보증을 서준 금액보다 3배를 더 많은 돈을 사채업자한테 해서 가져갑니다. 그러니까 그 빚하고 집을 샀을 때 융자하고 이 모든 게 맞물리다 보니까 점점 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그런 생활을 갖다 한 몇 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마음이 지쳐요. 그리고 또 열심히 살지만 그 빚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. 계속 저의 발목을 잡아요. 그러다가 제가 매장에 지배인 생활을 좀 했습니다. 그 와중에 어느 지인을 만납니다.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부부가 와요. 근데 식사 시가 너무 불편하신 거예요, 아이 때문에.
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안고 한 30분을 봐줬습니다. 근데 그분이 아이가 많이 칭얼거릴 텐데 어떻게 참 주변님한테 가더니 아이가 참 조용하고 잘 편하게 있어서 자기가 식사를 참 맛있게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그분이 또 찾아오셨어요. 근데 그 회사분들하고 찾아와서 상상도 못할 매출을 올려주시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저하고 인연이 돼서 한 3년 정도 인연이 됐어요. 몇 번 술자리 하시면서 저한테 약속하신 게 본인이 조금 생활 여건이 나아지면 가게를 차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. 그러다가 저는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. 지방에 가 있는 동안에 그분은 저를 찾으러 많이 다신 것 같아요. 저는 그걸 몰랐고요. 그리고 다시 서울로 와서 어느 직장에 가 있는데 그 회장님이 그분을 잘 아신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분이 좀 뵙고 싶다.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바로 그 매장으로 달려오신 거예요. 사모님하고요.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죠. 이렇게 생각해 주신 분이 있었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.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먼저 약속한 얘기를 자기는 지키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사실 그걸 지키리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. 근데 그분이 그 약속을 한 것 때문에 저를 찾으러 많이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하고 다시 만남이 이루어졌고요. 그분으로 인해서 분당에다가 중국집을 하나 차리기 시작했어요. 예.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가정이 조금 안정이 되고 그 전에 빚진 게 3년 동안 그 빚을 다 갚고 갚으면서 이 나눔을 받은 걸 남한테 좀 부모님한테 못한 것도 너무 많고 또 이분한테 받은 것도 너무 많고 이걸 어떻게 보답을 할까 생각하다가 짜장면 봉사를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첫 번째 봉사 간 게 노인 복지시설에 갔는데 300개를 해 갔는데 300개를 다 해주고 나도 부족해요. 한 그릇만 먹지도 않습니다. 거의 2그릇, 3그릇 이렇게 드세요.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부족한 거예요. 첫 번째 가가지고 처음으로 낭패를 당한 거죠. 지금은 그런 일을 잊고 나서는 300개가 요청이 들어오면 400개, 500개 가져갑니다. 그리고 많은 음식을 해갔을 때 그 아이들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먹었을 때 이 먹는 표정을 보면 알거든요. 너무 흐뭇해요. 또 할머니, 할아버님도 마찬가지고요. 근데 그걸 보면은요, 더 하고 싶어요. 조금 더 하고 싶고, 조금 더 하고 싶고.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까지 짜장면을 봉사하기 시작했는데,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 주위에서 너무 많은 만류를 해요. 지금까지 한 것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힘든 시기거든요. 전부 다가. 근데 지금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말을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걸 하고 싶습니다. 제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 때 누가 한 사람이 안 도와줬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저 또한 남을 도와서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길 바라거든요. 이 짜장면 한 그릇의 그 의미가 굉장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. 이 소중함을 나눌 수 있는 게 저한테는 제일 행복함이고요.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그동안 죄진 거 많은 보답을 해야 되고요. 또 받은 지인한테 또 많은 걸 돌려줘야 되는 게 차라리 이런 걸로 하는 게 봉사를 짜장면을 나누는 게 저한테는 더 그분도 더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, 제가 저 잘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닙니다. 제가 짜장면을 하면서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누구한테 뭐를 바라고 싶어서 한 건 아닙니다.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짜장면은 계속 봉사를 할 겁니다. 그리고 제가 마음에 닿는 그날까지 평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
봉사활동 하실 때보다 오늘 더 힘드셨어요? 예, 너무 힘들었어요. 네. 오늘 이 방송에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직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. 왜 걱정을 하셨을까요? 많이 하죠. 이 방송 나가면 짜장면 더 해야 되니까. 아, 그렇구나. 요청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요. 아무래도 더 들어오겠죠. 더 들어오겠죠. 예. 아까 계속 할 거라고 말씀 중에 그랬는데요. 그러면 목표가 몇십만 그릇인가요, 혹시 앞으로? 지금은 없어요. 그 목표가. 목표 없이. 예, 그냥 오는 대로. 할 때까지. 예, 요청 들어와서 아직까지 한 번도 거절해 본 적 없어요. 네. 다만 날짜가 중복됐을 때 그건 저희가 갈 수가 없어서 그거는 다음으로 시기를 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. 네. 예. 네. 착한 끝은 있다.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왜 이렇게 봉사를 하시게 됐는지 그 해답이 거기 나왔습니다.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 조병국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. 네. 오늘 착한 끝은 있다라는 강연 멋지게 해주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조병국 씨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다시 일어선 자동차 광택 전문가 이성용. 강연 주제: 절망의 강을 건너는 법. 다이어트 후 찾아온 우울증을 극복한 여대생 석수진. 강연 주제: 마음 다이어트. 9년째 20만 그릇의 자장면을 나누는 중국집 사장 조병구. 강연 주제: 착한 끝은 있다. 인생의 뜨거운 감동을 만나는 시간, 강연 백도시입니다. 세 분의 강연을 들어봤는데 이제 강연 소감을 또 여쭤볼 시간이거든요. 석수진 씨는 어떠셨습니까, 오늘? 네, 오늘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이제 통해서 다른 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분 좋고요. 네. 올 한 해는 정말 나다운 그렇게 한 해를 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짜장면 먹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. 다이어트 하는데. 그래도 먹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셨어요? 네. 오늘도 여기 봉사활동 나오니까. 네. 석수진 씨 감사합니다. 박수 주시고요. 오늘 강연하신 소감은 어떠셨어요? 그런데 조병국 씨. 너무 떨렸고요. 네, 많이 좀 네. 떨리셨어요. 예.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저를 좀 이뻐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네. 감사합니다. 네. 사실 너무 이건 너무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네. 앞으로 좋은 일 더 많이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이성용 씨께서는 말씀 자체에 오늘 광택이 정말 났거든요. 오늘 강연하신 소감은 어떠세요? 근데 너무 떨려가지고요. 전혀 그렇게 안 느껴졌는데. 전혀 그렇게 못 느꼈어요. 다리 떠는 거 못 보셨어요? 그러셨어요? 네.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거리가 없었잖아요. 근데도 왜요? 참 네. 이렇게 큰 무대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고맙습니다. 강연백도 씨 오늘 세 분의 얘기를 듣고 어떠셨습니까? 지금 만약에 여러분께서 절망의 강에 앞에 서서 좌절에 빠지신 분이 계시다면은 글쎄 오늘 얘기를 듣고 나서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강 건너 가십시오 그냥. 강연백도 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앞에 닥치는 일들만 바라보면서 뭐 이걸 해야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어떤 일을 하든 자기 마음을 좀 돌아보면서 어떤 걸 해야 되지 않을까. 착하게만 살면 뭔가 이렇게 내가 손해본 느낌? 근데 꼭 그렇게 살아도 이게 잘 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배울 수 있던 강연백도씨란 희망의 씨앗이다. 목도리다. 뭔가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강연 백도씨 파이팅! 강연 백도씨 사랑해요.